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빛이 입자, 파티클, 야구공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파동, 웨이브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의 성질,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입자인 경우에는 질량을 가집니다. 공간적으로 위치가 한정되고 정지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직선 운동을 하죠. 충돌도 하게 되겠습니다. 입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요사이 야구, 공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은 여러분이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죠. 이와 같은 파동인 경우에는 질량과 위치를 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직신 운동도 하고 해절한다는 것은 돌아가서 퍼져나간다. 디프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돌하지 않고 중첩된다. 겹친다. 겹쳐가지고 강하고 약한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입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E, 그 다음에 운동량 P입니다. P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 V. 자, 이와 같은 게 운동량입니다. 입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인 경우에는 진동수, 프리퀀시죠. 1초 동안의 완전한 진동이 몇 번인지 진동수, 그 다음에 파장, 파의 길이가 얼마인지, 파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빛의 파동성은 17세기 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아이작 뉴턴, 운동의 법칙을 만드는 이 아이작 뉴턴의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뉴턴은 빛은 직신과 반사를 하는데 입자의 운동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명성이 그 당시 크기 때문에 파동보다는 입자성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세기 초에 영국의 토마스 영과 프랑스의 이 AJ 프레즈넬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간섭을 한다. 간섭. 그 다음에 빛이 해절한다. 돌아가서 들어간다. 간섭은 이와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강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쇄도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측을 했습니다. 즉 빛의 간섭이나 이 해절 현상을 관측했다는 것은 빛이 파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또 이 맥스웰은 이 빛은 전자기 파의 한 종류다 라고 이와 같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간섭은 뭐냐 하면 둘 이상의 빛이 겹쳐질 때 발생하는 이 밝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해절, 디프렉트가 막 퍼지다는 거죠. 디프렉션. 빛이 돌아서 퍼져나간다. 여기서 이 해절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절과 이 간섭, 이 두 물리 현상은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간섭의 결과로 나타나는 파동이 이 해절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 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자, 이와 같은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에 이와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하는 빛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입사하는 빛이 이 파장을 가지고 있죠. 입사하는 빛의 파장이 이 장애물의
이 구멍의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경우에, 즉 이 장애물은 구멍이 큰 경우에 빛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와 같이 통과해 가게 되겠습니다.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장애물의 이 구멍의 사이즈가 입사하는 빛의 파장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경우,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이 빛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 구멍을 통해서도 빛이 이와 같이 퍼져나가면서 서로 이와 같은 빛이 서로 만나죠. 만나서 이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간섭 현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슬릿이 두 개입니다. 자, 이 스크린을 입사하는 이와 같은 입사파가 한 구멍을 통과해 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의 사이즈가 입사하는 빛의 파장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빛은 이와 같이 퍼져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퍼져서 나간 빛이, 자, 여기에 장애물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S1과 S2가 있으면 각각의 구멍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와 같이 퍼져나가죠. 퍼져나가서 두 빛이 서로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이와 같이 밝은 이와 같은 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둡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강 간섭, 서로 합해져서 강하게 되는 보강 간섭과 그 다음에 상쇄되는 약하게 되는 이와 같이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 자, 이와 같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밝고 어두운 무늬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현상은 빛이 파동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요게 이제 간섭이 되겠습니다. 간섭 무늬. 자, 이거의 밝기가 어디 있냐면, 자, 이겁니다. 각각. 자, 이게 간섭 무늬고, 그 다음에 이 간섭 무늬를 이와 같이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빛, 이게 해절 되겠습니다. 해절, 여기 같으면 이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간섭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이게 편지 봉투를 풀칠레가 붙이듯이 된다고 해서 이걸 MB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투. 이 간섭 무늬를, 이와 같은 간섭 무늬를, 자, 이게 밝은 쪽이죠. 밝고, 자, 이게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와 같은 간섭 무늬를 둘러싸고 있는, 포획하고 있는 MB롭을 우리가 디프렉션, 해절 무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 가운데가 지금 이 밝은 무늬죠.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밝은 무늬.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상쇄 간섭에 의해서 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자, 요 같은 밝은 무늬.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와 같은 간섭 무늬가 발생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전 효과,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포토 그러면 이게 그리스 말로 빛이죠. 라이트, L-I-G-H-T. 빛이 전기로 되는 현상이다, 효과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RI 시험 치기 위해서는 이 강전 효과 수식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RI를 준비하고 아니면 RI 면접을 패스한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강전 효과는 포토, 금속에 빛을 비추면 일렉트릭,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강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메탈, 금속이 있죠.
자, 이와 같은 금속의 포톤은 빛을 입자로 취급한 걸 우리가 포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강자라 그죠? 빛강자를 써서, 자, 쓰는 게 잘 되지 않는데, 강자란 것은 빛을 입자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빛을 이 메탈에 조사를 하게 되면, 비추면, 자, 이 메탈 내부에 있던 전자가 이와 같이 방출되는, 일렉트론이 방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강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1888년도 홀 와츠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면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설명을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계산은 무시하고요. 자, 일단 빛은 입자라고 설명을 하니까 모든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강전 효과를 설명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포토셀이라는 이와 같은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강전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빛 에너지를 조사하게 되면 전기를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부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품을 많이 보았을 텐데, 자, 이와 같은 선이죠. 이 꼬불꼬불한 이와 같은 선이 뭐냐면 반도체 CDS, 카드뮴 설파이드, 항화 카드뮴으로 이와 같이 꼬불꼬불하게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물질의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발생해서 전자가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잘 설명했습니다. 빛은 입자로 행동한다. 그래서 빛을 입자로 할 때 우리가 포톤, 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와 충돌하여 일부의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하면 전자가 순식간에 금속에서 튀어나온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고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 입자다. 물론 강전 효과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빛의 간섭이나 해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빛은 파동이다.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빛은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은 빛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브로이가 물체에도 이 파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브로이가 제안한 식이 뭐냐면 드브로이 파장이라 하죠. 파장, 람다입니다. 람다는 P분의 H다. 여기서 P는 운동량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 다음에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입니다. 자, 이 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식은 RI 시험 칠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P는 운동량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이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브로이는 192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물체가 파동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동수와 파장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때 파장은 자, 운동량 P분의 H다.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데이비슨과 저머, G.P. 톰슨이 1927년도에 전자가 해절한다는 이 현상을 관측을 했습니다. 즉 전자에 대한 이 파동성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해서 결국은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 빛은 자, 입자와 파동성을 갖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물체도 입자와 파동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시한 사람이 드브로이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의 발견은 1897년도에 조셉 잔 탐슨,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자만 따서 J.J. 탐슨이 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1897년도에. 해서 19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해서 전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하분의 질량인 비전하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전자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J.J. 톰슨이 되겠습니다. 해서 J.J. 톰슨은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해서 이 전자의 정체를 이와 같이 밝히기 위해서 비전하의 값을 이와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한 이 비전하의 값을 우리가 질량분의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값이 1.76 곱하기 10의 11승 킬로그램 분의 쿨롱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전자는 구슬과 같이 입자와 같이 행동한다. 해서 이와 같이 J.J. 탐슨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J.P. 탐슨은 전자가 해절한다는 전자의 파동성을 발견을 해서 이와 같이 노벨상을 받았죠. 즉 전자에 대해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아버지와 아들이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